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이화의 차유강 변호사입니다. 아마 많은 의사분들이 이 제약회사와의 리베이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인해서 법적 문제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. 특히 의사 면허 정지나 또 의사 면허 취소라는 결과도 이어질 수 있어서 아마 스트레스가 심하실 것 같아요. 본 글은 의사 리베이트 문제의 핵심과 처벌 기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는 먼저 무엇이 불법 리베이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단순히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, 뭐 식사를 함께 했다, 이런 것만으로는 불법 리베이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바로 대가성입니다. 즉 제공된 금품이나 향응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, 즉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불법 리베이트가 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만약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.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죠.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혐의 일부를 인정하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그 금액보다 더 적다라고 감액 주장을 하는 겁니다. 자,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금액이나 횟수를 다투는 방식입니다. 예를 들어 1,000만 원 리베이트 혐의 중 500만 원만 인정하는 경우죠. 이때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를 서로 비교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다퉈야 됩니다. 특히 이 금액을 다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왜냐하면 이 인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나중에 의사 면허 정지가 될 건지 취소가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좀 핵심을 맞춰서 다퉈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 제가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해보면 제약회사 측과 의사분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제약회사 쪽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의사 측의 핵심 변론 전략은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, 억울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제약회사 측 주장을 하나씩 반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,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재판 과정을 하게 되면 내가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, 즉 하지 않은 행위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리베이트 재판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의 신빙성을 깨트리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. 여기서 주요 증거로는 제약회사 직원의 진술, 내부 결제 보고서, 수첩 기록, 심평원의 처방 내역 자료, 문자나 이메일 내역 등이 활용됩니다. 각 증거마다 다투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재판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. 리베이트 사건에서 아마 의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. 바로 처벌 수위, 그리고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는가. 여기서 우리는 크게 처벌과 처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. 첫 번째가 형사 처벌입니다. 인정된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, 기간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만큼 더 중요한, 어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행정처분입니다. 행정처분의 종류로 첫 번째는 면허 정지입니다.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확정된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의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리베이트 금액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면허 취소입니다. 만약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.
구체적인 사유는 여기 기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,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재판할 때 뭐 어설프게 좀 인정을 하고 형의 감경을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거는 형사처벌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들, 그러니까 행정처벌을 좀 고려하지 않은 대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제가 많은 리베이트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실전적인 조언들을 기재를 해 보았습니다. 시간이 되실 때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. 자, 리베이트 혐의를 받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실 겁니다. 왜냐하면 사건도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, 또 결과에 따라 음, 의원의 업무 정지, 또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재판은 끝나기 전까지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. 이미 지나간 과거,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과거를 걱정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뭔가, 현재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,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,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. 본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